안녕하세요, 타임비스킷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랩 미니 크로스백을 함께 떠볼게요. 둥근 곡선형 몸판에 앙증맞은 반원형 덮개가 달린 귀여운 미니 가방입니다. 가방 바닥을 사용해서 탄탄한 사선 무늬 스티치로 떴는데요. 가방이 워낙 입체적으로 떠지다 보니까 뜨는 동안 마치 항아리를 빚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몸판은 튼튼한 면실로, 덮개는 가볍지만 가죽 느낌이 나는 종이실로 떴고 자석 단추로 여밈을 달아줬습니다. 이 면실의 용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높이로 변형해서 떠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벼운 외출에 필요한 소지품들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종이실로 도톰한 가방끈을 직접 떠주셔도 되고 금속 오링에 가죽 스트랩이랑 연출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사이즈는 가로 16에서 17, 높이는 13에서 18cm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옆면 폭은 6에서 7cm, 끈 길이는 110cm 정도입니다. 자, 재료는 더 코튼실 한 볼, 레터실 한 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타원형 인조 가죽 바닥 사용할 건데요. 12cm, 4cm 사이즈고요. 구멍은 26개짜리입니다. 18mm 자석 단추 하나 사용할 건데요. 바느질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바늘은 오늘 바늘은 2개 사용할 건데요. 6호랑 5호 사용할게요. 그리고 가위와 돗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단수 표시링도 여러 개 준비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바닥부터 뜨기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생긴 타원형 인조 가죽 바닥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바닥은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이랑 인조 가죽 부분이 분리되는 이렇게 2장짜리 바닥이에요. 이렇게 겹쳐 주시고 인조 가죽 부분을 바라보면서 작업합니다. 바닥의 사이즈는 가로가 12cm 정도, 세로가 4cm 정도고요. 구멍 개수는 26개입니다. 자, 시작할 위치는 보시면 여기 곡선 구간에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5개씩 들어가 있고요. 직선 구간에는 구멍이 8개씩 각각 들어있어요. 이 곡선 구간이 끝나고 직선 구간이 시작되는 여기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 코를 주울 때는 5호 바늘 사용할게요. 가방 몸판은 6호로 뜨게 되지만 여기 구멍 크기가 조금 작아서 5호로 작업할게요. 5호 바늘 혹시 없으신 분들은 4호로 작업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실을 가지고 오셔서 손가락에 실을 걸고 꼬리실 어느 정도만 남기고 잡아주시고요. 방금 찾았던 시작 위치, 거기에 바늘을 앞에서 뒤를 향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대로 이 실을 걸어서 이렇게 앞쪽까지 끌고 나옵니다. 자, 이 실이 살짝 갈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갈라지지 않는지 바늘에 전체 실이 잘 채이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작업해 주세요. 자, 이제 꼬리실로 매듭 하나 만들어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꼬리실을 바늘 앞쪽에서 뒤를 향해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다시 앞쪽에 가져다 놓고 딱 잡아 줄게요. 볼에서 나오고 있는 실 다시 잡아 주시고 실 감아서 고리 2개를 모두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꼬리 실과 볼에서 나오고 있는 실 2개를 모두 뒤쪽에서 꽉 잡아당겨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앞쪽에는 사슬 하나가 생겼죠. 얘는 기둥코로 사용할게요. 자, 이제 이 구멍을 따라서 짧은뜨기 68코를 떠주겠습니다. 자, 구멍마다 몇 코를 떠줄지는 제가 옆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니까 시작 위치 첫 번째 구멍에는 2코 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바늘 넣었던 곳에 똑같이 바늘 넣으시고 이때 꼬리실은 이제 계속 정리하면서 뜨겠습니다. 뜰 위치에 이렇게 바늘 넣었을 때 실이 바늘 위에 걸쳐지는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실 끌고 나오시면 정리가 저절로 돼요. 근데 지금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오려고 하실 때 바늘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구멍이 작으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바늘은 그대로 넣어 주신 상태에서 실을 그냥 이렇게 바늘을 감아 주시는 게 더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쭉 끌고 나옵니다. 자, 구멍 통과하자마자 멈추지 마시고요. 쭉 끌어올려서 이 바늘이 바닥 끝선보다 위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실 감아서 두개골이 통과해서 짧은뜨기. 한 코 떴고요. 그래픽 보니까 여기는 두개뜰하고 돼 있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바늘 넣고 실 감고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완성.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구멍으로 넘어가야 되죠. 여기 두 개 다 떴네요. 자, 다음 구멍에 바늘 넣고 역시 꼬리실 정리되는지 보시고 실 감아 나오고 짧은뜨기 완성. 한 번 더 바늘 넣어야 되겠네요. 자, 이 구멍에도 두 코 떴으니까 이제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한 개 떠주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픽 보면서 쭉쭉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곡선 구간이 나타나면 보시면 구멍마다 4코씩 뜨라고 되어 있죠. 자, 4코를 뜨다 보면 사실 이거 바늘 넣는 게 조금 빡빡합니다. 그래도 천천히 코의 길이가, 여기 다리 길이가 많이 길어지더라도 상관하지 마시고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4코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픽 참고하셔서 끝에 코까지 떠주시고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저랑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자, 이제는 첫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떴던 코에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오고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까지 통과해서 빼뜨기로 이번 기초단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 기초단에서 떴던 짧은뜨기 코수는 68개입니다.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코수 확인 꼭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 바닥 첫 번째 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우리 방금 5호 바늘 쓰고 있었는데요. 6호 바늘로 바꾸어서 작업 시작합니다. 자, 바닥 첫 번째 단은 이 68코를 모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슬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요. 자,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곡선 구간에는 코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빡빡해서 코 놓치기 쉬워요. 자, 코수 꼭 확인해 가면서 넣어주세요. 67, 68. 자, 코수 확인해 가면서 떠주셨죠? 자, 끝에 살짝 작게 보이는 사슬 빼뜨기 아까 하면서 생긴 거니까 속으시면 안 되고요. 68코 뜨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번 빼뜨기는 아주 타이트하게 사슬이 조그맣게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자, 빼뜨기까지만 했고요. 자, 사슬 기둥코 만들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을 뜰 차례인데요. 이번 단에서는 겹 짧은뜨기라는 거 뜰 거예요. 자, 보통 우리 짧은뜨기 할 때 아랫단에서 뜬 코에 코머리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뜨죠. 자, 그런데 겹 짧은뜨기는 그 아래쪽에 이렇게 따은 모양의 코 몸통이 있습니다. 이 몸통 아래쪽에 이렇게 바늘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렇게 바늘 넣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바늘 넣어야 할 위치를 보시면 우리 지금 빼뜨기를 첫 코에 하고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빼뜨기 하느라 바늘 넣었던 곳 여기가 첫 코인데요. 그 첫 코에 아래쪽에 이렇게 몸통 약간 날씬하게 생겼네요. 여기는 이 몸통에 아래쪽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넣어줄 겁니다. 자, 다시 바늘 넣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겹짧은뜨기 이번에 시작하면서는 사슬 기둥코 없이 뜹니다. 그래서 빼뜨기만 한 상태 그대로 뜨기 시작할게요. 자, 방금 찾았던 첫 코 아래쪽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그대로 감아서 나오시는데요. 아까 우리 바닥 뜰 때처럼 쭉 길게 끌고 나와서 바늘이 이 편물의 끝선보다 위에 올라오도록 다리를 길게 빼줍니다. 그리고는 뒤쪽에서 다시 실 감아서 두개골이 통과해서 짧은뜨기. 자, 그리고 방금 떴던 위치에 똑같이 바늘 넣어서 겹짧은뜨기 하나 더 떠줄게요. 실 감아서 쭉 다리 길게 해서 짧은뜨기. 같은 코에 겹짧은뜨기를 2코 떠줬습니다. 자, 이 2코 중에 먼저 떴던 코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코머리에 요거 표시링 하나 걸어주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단에 첫 코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코 뜨고 나면 다음 떠야 될 자리는 우리 방금 2코 뜨는 자리가 여기였죠. 자, 그 다음 코에 코 몸통 아랫부분 찾아보면 여기입니다. 그쵸? 근데 얘는 안 뜨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 코 여기에 똑같이 겹짧은뜨기 2개 떠주겠습니다. 실 길게 끌고 나오고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또 바늘 넣어서 길게 끌고 나와서 겹짧은뜨기 하나 더. 자, 한 코에 겹짧은뜨기 2개씩 떠주고요. 그리고 한 코씩 건너뜁니다. 자, 방금 여기에 2코 떴는데 그 다음 코 몸통의 여기 아래쪽 공간 여기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 아래쪽 공간에 바늘 넣어서 떠주는 겁니다. 자, 겹짧은뜨기 2개. 자, 이런 식으로 한 코 건너뛰기 하고 그 다음 코 몸통 아래쪽에 겹짧은뜨기 2개 쭉 반복하시면 되고요. 끝부분에 어떻게 하는지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까이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코 몸통 아래 뜰 공간이 하나, 둘, 3개가 남은 상태고요. 하나는 건너뛰기로 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여기 2코 떠주면 끝이겠네요. 자, 방금 뜬 자리 그 뒤에 보시면 코 몸통 하나 남아 있는데요. 얘는 뜨지 않고 넘어갑니다. 우리 첫 코에 바로 떴었기 때문에 요거 뜨지 않아야 한 코 건너뛴 셈이 되죠. 자, 요렇게 다 뜨고 나면 68코 코수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코수 대신 우리 2코 겹짧은뜨기 하면서 이렇게 큰 V자 생겼잖아요. 요거 무늬수로 세워 보셔도 됩니다. 34개가 나와야 됩니다. 코수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빼뜨기 하지 않은 상태로 두 번째 단은 마무리됩니다. 그대로 3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3단에서도 2단에서처럼 겹짧은뜨기를 떠줄 텐데요. 다만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가 독특합니다. 요거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단에서 뜰 이 무늬가 가방 전체에 앞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주의해서 봐주세요. 자, 뜨게 될 위치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리 두 번째 단에서 떴던 겹짧은뜨기는 이렇게 2개씩 한 자리에 쌍으로 들어있잖아요. 자, 이 한 쌍의 겹짧은뜨기 중에 왼쪽 코, 이 왼쪽 코에서도 왼쪽 다리 있죠. 여기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향해서 이렇게 바늘을 일단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살짝 얘를 젖혀 보니까 아래쪽에 짧은뜨기 한 코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가 2단에서 우리 겹짧은뜨기 뜨면서 안 뜨고 넘어간 코 있죠. 걔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 이 짧은뜨기의 코머리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동시에 넣을 겁니다. 자, 어떻게 넣을 거냐면 우리
방금 이렇게 다리에 걸어놨던 바늘 다시 이렇게 뒤로 빼다가 방금 찾았던 짧은뜨기 코머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거꾸로 봤을 때 V자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V자 사이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늘 넣어서 같은 자리에 겹짧은뜨기를 2개 떠주는 식으로 무늬 떠줄 거예요. 자, 함께 뜨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바늘 다시 연결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단 끝날 때 우리 빼뜨기 하지 않았어요. 자, 앞으로 이어지는 단들도 이렇게 빼뜨기 마무리하지 않고 마지막 코를 뜬 상태에서 바로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나선형으로 쭉쭉 올라가는 방식으로 떠줄 겁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사슬 기둥코도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뜰 자리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첫 코랑 그 옆에 있는 겹짧은뜨기 한 쌍을 찾아주고요. 자, 그 중에 얘는 잠깐 빼줄게요, 이제. 자, 그 중에 왼쪽에 있는 코, 여기 왼쪽 다리에 이렇게 바늘 넣었다가 뒤쪽에 숨어 있는 짧은뜨기 코, 코머리에 바로 그대로 바늘 틀어서 넣어줍니다. 실감아서 앞쪽으로 쭉 빼주시는데요. 아까 우리 겹짧은뜨기 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약간 편물보다 바늘이 위쪽으로 오도록 다리를 살짝 길게 빼준 상태에서 실감아서 겹짧은뜨기 마무리하고요. 자, 방금 첫 코 다 떴죠? 첫 코는 코머리에 다시 표시링 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첫 코 뜬 자리에 같은 자리에 한 코 더 떠야겠죠. 같은 자리라 금세 바늘 제자리 찾아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코 뜰 때는 아까 다리 길이보다 살짝 더 길게 빼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겹짧은뜨기 완성합니다. 요거 두 번째 코 뜰 때 약간 길게 뜨는 거는 나중에 여기 이 코의 왼쪽 요 사선이 가방 전체에 나타나는 사선 줄무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길게 떠주시면 무늬가 더 잘 나오고 나중에 다음 단에 뜨기도 더 수월합니다. 첫 코 자리에 두 코 떠줬고요. 자, 다음 거 또 한번 떠볼게요. 자, 다음에 나오는 여기 겹짧은뜨기 두 코짜리 한 쌍 찾아주시고요. 그 중에 왼쪽 코에 왼쪽 다리에 이렇게 바늘 넣었다가 이렇게 젖혀봤을 때 뒤에 숨어있는 짧은뜨기 코, 코머리에 그대로 이렇게 바늘 틀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실 끌고 나오는데 조금 여유있게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짧은뜨기 완성하고요.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두 번째 코 뜨는데 두 번째 코는 항상 아까 거보다 살짝 더 길게 다리를 빼주고 완성.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에 두 코씩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다음 자리에 한 쌍 중에 왼쪽 코, 왼쪽 다리로 이렇게 바늘 넣었다가 그 아래쪽에 있는 짧은뜨기 코 코머리까지 같이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 단계를 분리해서 이렇게 한번 넣었다가 틀어서 이렇게 넣는 장면 보여드리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시면 왼쪽 코에 코 중앙에 바늘 넣으면서 뒤에 숨어있는 짧은뜨기 코머리까지 그대로 관통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실 끌어와서 여유있게 실 끌어와서 겹짧은뜨기 뜨고 같은 자리에 또 겹짧은뜨기 뜨되 아까보다 다리를 더 여유있게 이렇게 떠줍니다. 이걸 쭉 반복하시면 되고요. 마무리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 또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3단의 마지막 겹짧은뜨기 코까지 뜨고 3단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단을 마무리하고 나면 빼뜨기 없어요. 사슬 기둥코도 없이 바로 다음 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단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4단부터는 아까 동시에 바늘 넣을 자리 찾을 때 봤던 짧은뜨기 코가 코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저랑 같이 또 떠볼게요. 자, 우선 첫 코 표시했던 링 빼주고요. 자, 표시링이 걸려있던 코와 그 오른쪽 코가 한 쌍이죠. 이 한 쌍의 겹짧은뜨기 중에 왼쪽 코에 왼쪽 다리에 일단 바늘을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는 아래쪽에 숨어있던 짧은뜨기 코 코머리에 바늘 넣었었잖아요. 근데 요거 잠시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전단에서 떠진 겹짧은뜨기 한 쌍 보이잖아요. 그 중에 왼쪽 코에는 이렇게 겹짧은뜨기 2개를 떠줬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코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 다리를 살짝 젖혀보면 코머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3단 뜰 때 이 숨어있던 짧은뜨기 코 찾았을 때는 코가 조그맸잖아요. 근데 이번 단부터는 이렇게 겹짧은뜨기 코를 찾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코가 길게 생겼다. 요거만 다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거든요. 한 쌍 중에 왼쪽 코에 왼쪽 다리 바늘 넣고 그 아래에 살짝 가려져 있던 전단에서 뜨지 않은 겹짧은뜨기 코에 코머리에 동시에 이렇게 바늘 들어가도록 하고 쭉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코 떠주고, 자, 첫 코 떴으니까 코머리에 또 표시링 걸어 줄게요. 첫 코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자,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겹짧은뜨기를 하나 더 떠주는데 두 번째 겹짧은뜨기는 항상 다리를 좀 길게 빼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렇게 떠줘야 무늬가 예쁘게 떠집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다음 한 쌍 찾으시고 왼쪽 코에 왼쪽 다리에 바늘 넣고 살짝 가려져 있는 전단에 안 뜨고 넘어갔던 겹짧은뜨기 코, 코머리에 동시에 바늘 넣고 실쭉 끌어와서 편물보다 높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실 끌어내오고 겹짧은뜨기, 그리고 같은 자리에 두 번째 겹짧은뜨기는 다리를 조금 더 길게 해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 겹짧은뜨기 2개씩 해줍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같은 방법으로 쭉쭉 떠주시면 되고요. 4단이 다 떠지고 나면 역시 단 마무리할 때는 빼뜨기 없이 또 사슬 기둥코드 없이 다음 단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셔서 저는 11cm 정도까지 뜨고 돌아올 거예요. 자, 거기까지 뜨고 나면 이제 가방 끈을 통과시켜 줄 구멍을 뚫어 줄 겁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나면 다시 동일한 요 무늬뜨기를 2cm 정도 더 뜨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가방을 조금 더 높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높이에 마이너스 2cm 되는 지점에서 멈추시고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11cm까지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11cm를 뜨고 돌아왔고요. 첫 코 표시해 둔 곳 그 직전에 마지막 코까지 뜨고 멈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떠보시니까 이 첫 코가 이렇게 원래 있던 자리에서 쭉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제는 이 양옆에 끈이 들어갈 부분에 구멍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텐데요. 위치부터 먼저 잡아 볼게요. 자, 요렇게 가방을 이 옆쪽에 있는 부분이 딱 절반 접히는 위치로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접어 봅니다. 그리고는 옆쪽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구멍 뚫는 작업을 할 때는 우리 계속 보고 있던 이 겹짧은뜨기 한 쌍을 가지고 작업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금 제 거는 요 한 쌍이 양쪽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죠. 가운데 딱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옆쪽으로 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한 단 더 떠주면 요 부분에 이 한 쌍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단 더 떠주겠습니다. 지금 중앙에 이 한 쌍이 와 있는 분들은 그대로 멈추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 단 더 뜨고 돌아올게요. 자, 한 단 더 떠주고요. 표시링 직전 코까지 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처럼 이렇게 접어 보면
아까보다는 중앙으로 오기는 왔는데요. 완전히 중앙에 와 있지는 않고 이 두 코 중에 왼쪽 코가 거의 중앙에 왔네요. 자, 요 정도 오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제 구멍 작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부터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가운데에 와 있는 이 코, 얘가 속한 여기 한 쌍의 문이 있죠. 여기 두 코에 걸쳐서 구멍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코에 표시링 하나 걸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링이 걸려 있는 요 무늬, 얘는 세마지 않고요. 그 다음 무늬부터 세어서 16개의 요 무늬, 즉 32코를 건너뜁니다. 하나, 둘, 셋, 넷, 16개 건너뛰고 그 다음 무늬에도 오른쪽 코에 이렇게 걸어 줄게요. 자, 다시 바늘 연결하고요. 자, 저랑 다른 높이로 뜬 분들은 첫 번째 시작코 표시링이 이 건너편에 넘어가 있어서 구멍 내어줄 위치가 굉장히 먼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쭉 그대로 가셔서 처음 만나는 구멍 위치에서 이 작업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쭉 자연스럽게 떠갈게요. 일단 표시링 걸어둔 곳까지 무늬뜨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방금 구멍 위치 여기 표시한 곳 만나면 요거는 이제 빼줄게요. 자, 이번 단에서는 이 구멍을 위해서 일단 사슬을 2개를 그냥 떠줍니다. 그리고 방금 표시링 걸려있던 요 한 쌍의 무늬 있죠. 얘는 뜨지 않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무늬에서 우리 계속 하던 무늬 뜨기 있죠. 왼쪽 코에 왼쪽 다리, 그리고 뒤에 숨어 있는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2개 떠주는 거. 자, 여기서부터 쭉 또 떠주시면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반대편 표시링까지 또 쭉 무늬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늬뜨기 계속 하다가 표시링이 걸려있는 요 한 쌍의 무늬를 만나게 되면 역시 표시링 빼놓고 사슬 2개를 하고 방금 표시링 걸려있던 요 무늬는 지나갑니다. 다음 무늬부터 또 무늬뜨기 그대로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단 끝까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구멍 내기 단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번 단은 상단 1단입니다. 상단 1단에서 여기 구멍 낸 부분 어떻게 하는지 함께 봐야겠죠. 자, 이렇게 사슬 2개로 만들어 놨던 요 사슬 공간 만나면 이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2개 떠주겠습니다. 그냥 짧은뜨기예요. 하지만 빡빡하게 뜨실 경우에 윗단에서 요거 처리할 때 바늘 넣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느슨하게 떠준다는 생각으로 짧은뜨기 떠주시면 좋습니다. 자, 같은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이렇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2개 떠줬고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한 쌍의 겹 짧은뜨기 무늬니까 또 무늬뜨기 시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은편에 있는 구멍까지도 여기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2코 떠주는 거 해서 이번 단까지는 끝까지 마무리 그대로 할게요. 자, 상단 첫 번째 단 끝났고요. 이제 상단 2단 떠보겠습니다. 자, 상단 두 번째 단은 우리 구멍 뚫기 위해서 여기 짧은뜨기 한 부분 있죠. 그 직전 무늬는 남겨놓고 그 전에 있는 무늬까지만 그대로 무늬뜨기 합니다. 자, 저는 한 개밖에 없네요. 그 직전 무늬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저랑 높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직접 무늬 전까지 저처럼 무늬 뜨기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구멍 뚫린 곳 그 직전에 있는 무늬를 만나게 되면, 자, 이번에 바늘 넣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잘 봐주세요. 우선 왼쪽에 있는 코의 왼쪽 다리에 넣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아랫단에서 안 뜨고 넘어갔던 겹짧은뜨기 코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그 전전단이 여기 사슬 공간으로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그냥 이렇게 바늘 넣어서 떠주겠습니다. 공간의 가장 오른쪽 끝에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끌고 나올 때 여기 왼쪽 다리 지나서 이렇게 끌고 나오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겹짧은뜨기 떠주고 똑같이 그대로 왼쪽 다리와 여기 사슬 공간에 바늘 넣어서 또 쭉 끌고 나와서 겹짧은뜨기 하나 더. 자, 요렇게 떠줬고요. 자, 그 다음 뜨는 무늬도 바늘 넣는 위치가 좀 달라요. 자, 보시면 짧은뜨기 두 코 요거 한 쌍이 보이는데요. 이 짧은뜨기 코 왼쪽 코의 왼쪽 다리에 바늘 넣는 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 짧은뜨기 코가 살짝 가리고 있는 전단의 겹짧은뜨기 코 중에 뜨지 않고 넘어간 코, 여기 보이죠? 걔 코머리에만 바늘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슬 공간하고 제가 방금 찾은 코머리 요 밑에 조그만 구멍이랑 여기 실 하나로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슬 공간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바늘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방금 찾은 코머리에만 바늘 넣어서 쭉 끌고 나서 다리 살짝 길게 해서 겹짧은뜨기 떠주고요. 자, 같은 자리에 겹짧은뜨기 하나 더. 자, 다리 약간 더 길게 떠주셔야 되죠. 자, 요렇게 떠줘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나머지 무늬뜨기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건너편 구멍에 가면 제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함께 뜨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반대편 구멍까지 왔고요. 요 사슬 공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직전 무늬부터 조금 다르게 떴었죠. 왼쪽 코에 왼쪽 다리에 바늘 넣는 거는 동일하고요. 사슬 공간에 이렇게 그냥 바늘 넣어서 그대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해주고 같은 자리에 또 바늘 넣어서 또 다리 길게 해서 겹짧은뜨기 떠주는 거.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무늬는 다음에 나오는 한 쌍의 무늬가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왼쪽 다리에 바늘 넣어주는 거는 생략하고 바로 그 전단에 뜨지 않았던 겹짧은뜨기 코머리를 찾으시고 여기 코머리에만 바늘 넣어서 쭉 끌고 나와서 길게 이렇게 겹짧은뜨기가 될 수 있도록 다리 길게 빼줘서 두 코 떠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끝까지 무늬뜨기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상단 2단 마무리 됐고요. 3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단에서는 여기 조금 다르게 떴던 무늬가 두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거 뜨는 거 또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첫 번째 거 직전에 있는 무늬뜨기는 그대로 또 무늬뜨기 해주세요. 자, 사슬 공간 양쪽 위에 이렇게 떠진 무늬, 그 중에 첫 번째 무늬 만나면 이 두 코 중에 왼쪽 코 왼쪽 다리에 바늘 넣는 거는 동일하고요. 자, 그 아래 숨어 있는 뜨지 않았던 코를 찾아야 되는데, 자, 그 코가 이번에 키가 작은 짧은뜨기 코입니다. 그리고 바늘 넣었던 이 코에 많이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코머리가 이렇게 많이 가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요거 잘 찾아서 그대로 바늘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왼쪽 코 왼쪽 다리에 바늘 넣고 방금 찾았던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습니다. 자, 여기 저는 느슨하게 떴는데도 바늘 들어가는 게 약간 힘드네요. 여러분 타이트하게 뜨셨으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겁니다. 두 코 겹짧은뜨기 해줬고요. 자, 그 다음 무늬는 쉽죠. 자, 왼쪽 코 왼쪽 다리에 바늘 넣고 나면 아래쪽에 전단에 안 뜬 코머리 쉽게 보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3단은 자, 요 코만 다르기 때문에 반대편에서도 요 부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 여기 구멍 위에 떠진 여기 두 개 무늬 중에 처음 나오는 오른쪽 무늬 뜰 때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왼쪽 코 왼쪽 다리에 바늘 넣는 거는 동일하고요. 자, 아래쪽에 짧은뜨기가 숨어 있는데요. 여기 코머리 그대로 찾았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겹짧은뜨기 두 개. 자, 다음에 나오는 무늬는 동일하죠. 그대로 뜨던 대로 뜨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까지 무늬 뜨기 계속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3단까지 떠줬고요. 이제 상단 네 번째 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은 그냥 무늬 뜨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단 떠주고 영상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 4단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자, 무늬 뜨기는 이제 끝이 났고 빼뜨기로 윗부분을 정리해주는 작업만 남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단 차이가 살짝 나고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편물을 나선형으로 쭉쭉 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나중에 빼뜨기를 하고 나서 매만져주면 그게 좀 작아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가방 앞쪽 면 요런 데 생기면 그게 예쁘지가 않으니까 구멍 뚫어준 거 그 위쪽에 단 차이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멈추신 위치가 구멍 위치까지 덜 오셨으면 그 근처까지는 무늬뜨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쯤에 시작 표시링이 걸려 있는 분들은 쭉 더 가셔서 반대편에 있는 구멍 위치 근처까지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근처이기 때문에 두 개 무늬 정도만 더 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표시링 따로 걸어주지 않았고요. 지금 빼뜨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다시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빼뜨기 시작하는 위치는 다음에 나오는 요거 한 쌍의 겹짧은뜨기 있잖아요. 그 중에 왼쪽 코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코는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왼쪽 코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바늘에 걸려있던 고리까지 통과해서 빼뜨기 할 거고요. 지금 우리 처음으로 빼뜨기 하면서 생긴 이 사슬 모양에다가 시작 표시링 이렇게 걸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건너뛰기 없어요. 여기 한 쌍의 겹짧은뜨기 중에 오른쪽 왼쪽 모두 바늘 넣어서 쭉쭉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다만 빼뜨기 하는 손땀이 타이트하면 가방 윗부분이 이렇게 좁아져요. 우리 지금 무늬뜨기 하면서 생긴 요 코머리 있잖아요. 요 크기랑 동일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되게끔 빼뜨기를 여유 있는 손땀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는 부분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볼게요. 자, 표시링이 걸린 첫 번째 빼뜨기 사슬 그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코까지 전부 빼뜨기 합니다. 자,
이제는 실을 잘라서 돗바늘로 예쁘게 마무리할게요. 고리를 좀 크게 해놓고 돗바느질이 가능할 정도로 여유를 두고 실을 잘라줍니다. 쭉 빼주고요. 돗바늘에 연결해서 자, 우리 첫 번째 코에 표시링 걸어놨는데요. 그 사슬에다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 사슬을 포를 뜨듯이 바늘 통과시켜서 쭉 빼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실이 나오고 있는 곳을 보시면 마지막 사슬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곳, 여기 마지막 사슬의 가운데로 다시 바늘 넣어서 가방 안쪽 이렇게 뒤쪽까지 나오도록 해서 쭉 잡아당깁니다. 요거는 사슬이 조금 작게 만들어줘도 상관없어요. 바짝 당겨줍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얘를 가방 안쪽에서 충분히 숨겨주시면 되겠죠. 숨겨주고 실 잘라서 마무리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단 차이가 나는데 요렇게 좀 매만져 주겠습니다. 자, 이제 가방 몸통은 다 떴고요. 자, 이제 가방 덮개를 뜰 차례입니다. 덮개는 레터실 2겹으로 떠줄 거고요. 바늘은 계속해서 가방 몸판 떴던 거랑 같이 6호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터실을 겉쪽에서 한 올, 그리고 안쪽에서 한 올을 뽑아서 이렇게 2겹으로 잡아주세요. 자, 손가락에 실을 걸고 꼬리실은 어느 정도 나중에 숨길 수 있을 정도로 남겨주시고 바늘 가지고 오셔서 여기 걸린 실 뒤쪽에 바늘 대었다가 이렇게 감아서 고리 만들어주고 실 감아서 고리 통과. 자, 실 감을 때 바늘이 이 두께보다 좀 가는 편이에요. 잘 채워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2올 모두 잘 채워지는지 꼭 확인하면서 천천히 작업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매듭으로 쓸 거라서 꽉 묶어 주겠습니다. 자, 이 레터 2겹에 비해서 바늘이 가늘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덮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널널하게 뜨시지 마시고요. 바늘 크기에 맞게 실 감아서 안으로 쏙쏙 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기초단에서는 사슬 10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슬 크기는 바늘 크기보다 살짝 여유 있는 크기로 사슬 만들어지도록 해줍니다. 하나, 둘, 셋, 9, 10. 자, 가방 덮개 첫 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에 짧은 뜨기 뜰 거라서 우선 사슬 기둥코 1개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짧은 뜨기 시작할 건데요. 짧은 뜨기 뜨는 위치가 왼쪽에 있는 사슬 반코 있죠. 여기 반코와 그 사슬의 뒤쪽에 보시면 코산이 있잖아요. 자, 이 코산이 함께 바늘 위에 걸치도록 이렇게 바늘 넣어서 뜰 겁니다. 자, 요 위치 찾아서 넣기 힘드신 분들은 오른쪽 사슬 반코 여기 있죠. 여기를 포를 뜨듯이 가운데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늘 넣은 다음 이렇게 다시 돌리면 왼쪽 사슬 반코랑 코산이 함께 걸쳐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뜨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는 지금 바늘에서 봤을 때 하나, 둘, 두 번째 있는 사슬에 방금 설명드렸던 위치에 이렇게 바늘 넣어 주시고요. 짧은 뜨기 뜹니다. 천천히 떠 주셔야 돼요. 굵은 실에 가는 바늘이기 때문에 천천히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코 떠봤고요. 첫 번째 코 포함해서 9코를 그대로 짧은 뜨기 해주세요. 자, 제가 뜨는 거 보시면 여유 있게 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코머리가 너무 작아지면 다음 단 뜨기 힘드니까 살짝만 이렇게 바늘보다 여유 있게 코머리가 다음에 만들어지도록 뜨고 나서 이렇게 비틀어 줄게요. 그 다음 사슬 자리 또 찾으셔서 이렇게
요렇게 틀어서 바늘에 걸린 고리가 살짝만 커지게. 자, 9코 뜨고 나니까 마지막 사슬 하나 남아있죠. 자, 이 사슬에는 짧은뜨기를 3개를 떠줍니다. 가방 덮개가 반원형으로 끝부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는 모양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슬에는 짧은뜨기 3개 떠줍니다. 우선 하나 떠주시고요. 두 번째 거 뜰 때는 이렇게 세로로 요 사슬을 세워놓고 뜬다고 생각하시고 떠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매듭이 있을 텐데 매듭이 코에 숨겨지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튀어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자, 두 번째 코 뜨고 나면 이렇게 다시 돌려서 이 꼬리실 있죠? 얘를 이렇게 편물에 딱 붙여놓고 자, 이제는 이 꼬리실을 숨기면서 뜨시면 됩니다. 자, 같은 자리에 또 바늘 넣어 주시는데 이 꼬리실이 그때 바늘에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숨겨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하나 더. 자, 타이트하게 여기 3코가 들어갔어요. 자, 우리 처음에 여기 떠올 때 사슬에서 사슬 반코랑 코산 이용해서 떴잖아요. 자, 보시면 매 코마다 위에 이렇게 가로선이 살짝 사선으로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얘가 나머지 사슬 반코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이번에 쭉 떠줄 겁니다. 자, 끝까지 9코가 남아 있을 거예요. 전체 9코 떠주세요. 꼬리실 숨겨가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자리부터 찾으시고 자, 마지막 쯤 왔는데요. 자, 여기가 약간 모양이 살짝 삐뚤어져서 마지막 코가 어느 자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는 선 있죠? 여기까지 떠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코 자리까지 찾아서 끝까지 꼬리실 숨기면서 떠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 다 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 뜰 차례인데요. 이 가방 덮개는 매단 편물을 뒤집어 가면서 뜹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단도 짧은뜨기 할 거니까 사슬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 주시고요. 편물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아까 떴던 짧은뜨기의 뒤편을 바라보고 두 번째 단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지금 여기 사슬 기둥코가 올라온 첫 코부터 시작해서 9코를 그대로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9코 뜨셨으면 방금 뜬 9번째 코에 코머리에 표시링 하나 걸어줍니다. 자, 이 코 다음부터는 여기 우리 반원 만든다고 했잖아요. 반원 구간에 들어가는 거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지난 단에서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를 3개 떴던 거 있거든요. 자, 이 3코는 한 코에 모두 2코씩 짧은뜨기 합니다. 자, 코머리가 약간 미어져 있어서 뒤편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코머리 찾아주세요. 바늘 넣고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같은 자리에 2코 떠주시고 그 다음 코 거기도 2코 뒤쪽에서 보면서 찾아주시고 짧은뜨기 2개. 그 다음 코도 찾으셔서 짧은뜨기 2개. 자, 여기까지가 반원 구간이었고요. 자, 그 다음 코부터 세어보시면 끝까지 9코가 남아있을 거예요. 이 9코는 직선 구간입니다. 그대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직선 구간의 첫 번째 코 뜬 다음에 아까 건너편처럼 표시링 하나 걸어줄게요. 이렇게 걸어주고 나면 이 표시링과 이 표시링 제외하고 그 사이에 있는 코들은 반원 구간에 들어가는 코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자막이랑
보면서 뜨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끝까지 짧은뜨기 합니다. 9코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3단 떠볼 텐데요. 3단도 똑같아요. 사슬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 편물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자, 3단은 우선 표시링이 걸려있는 코까지 9코를 짧은뜨기 해줄게요. 자, 표시링 만나면 표시링 빼놓고 표시링이 걸려있던 코까지 뜨셔야 9코죠. 9코 이렇게 뜨고 나면 그대로 또 그 자리에 표시링 걸어줍니다. 자, 요 다음부터는 반원 구간이에요. 자, 이번에 반원 구간은 반복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2개 이렇게 떠주는 거를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한 자리에 짧은뜨기 2개. 자,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2개. 자, 표시링 걸려있는 코까지 2코가 남아있죠.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2개. 이렇게 한 코에 짧은뜨기가 2개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조그맣게 V자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는 V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표시링이 걸려있던 코부터 끝까지는 9코가 남았을 거고요. 짧은뜨기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놓고 뜨고 나면 또 표시링 걸어주세요. 자, 3단 끝까지 떴습니다. 여러분들 자막 보시면 전체 코스도 함께 나와 있거든요.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4단 뜰 차례인데요. 역시 사슬 기둥코 하나 하고 편물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똑같이 표시링 걸려있는 곳까지 9코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링 걸려있던 코는 뜨고 나서 또 표시링 걸어주고요. 자, 이제 반원 뜰 차례죠. 자, 이번 4단의 반복 규칙은 짧은뜨기를 하나 하나 이렇게 떠주고 그 다음 코에는 V, 그러니까 한 코에 2개 떠주시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같은 자리에 2개, 즉 V 떠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 반복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V, 하나하나 V. 자, 반복 규칙 끝나니까 표시링 만났죠? 잘 떠진 겁니다. 자, 이제 표시링부터 해서 9코는 그대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겠죠? 자, 표시링 걸려있던 코에는 또 표시해 줍니다. 자, 조금씩 두 겹으로 뜨는데 익숙해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바늘로 적당한 크기로만 당겨 놓고 이렇게 실 사이를 바늘이 쏙쏙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떠주시면 많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뜨면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뜨다 보니까 편물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다 뜨고 나서 스팀을 주면은 바로 잡아지니까는요.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단 끝났고요. 자, 이제 5단 바로 시작합니다. 사슬 하나 만들어주고 편물도 이렇게 뒤집어주고요. 자, 똑같습니다. 직선 구간에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자, 이번 5단에서 반원 부분은 일단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거를 2번 해줍니다. 자,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또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거를 2코 떠줬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복 규칙이 시작이에요. V를 떠주고 짧은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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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또 그리고는 V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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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만 반복할 거예요. 자, 일단 V 떠줄게요. 한 코에 짧은뜨기 2개짜리. 그리고 그 다음 3코는 한 코에 하나씩. 하나, 하나, 하나. 그 다음 또 V 하나, 하나, 하나. 자, 요렇게까지 뜨고 나니까 여기 표시링이 걸려있는 코 그 앞에 2코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요렇게 떠줄 거예요. 처음 나오는 코에는 V. 자, 짧은뜨기 한 코에 2개 떠주고 그 다음 코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떠줍니다. 자, 이제는 직선 구간이네요. 쭉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5단이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6단 시작합니다. 역시 사슬기둥코 하고 편물 뒤집어 주고요. 역시 직선 구간 9코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자, 이번 6단의 반원 구간 반복 규칙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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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이렇게 뜹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4코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고요. 그 다음 코에 V를 넣어줄 거예요. 자, 4코를 한 코에 하나씩. 둘, 4코를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떠주고 그 다음 코에는 V. 짧은뜨기를 한 코에 2개 넣어주고요. 자, 요거를 여기 표시링 걸린 코 직전까지 쭉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반복 다 하고 나면 표시링 걸린 코 나오죠. 자, 이제 직선 구간은 짧은뜨기 쭉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단 마무리 됐고요. 이제 7단으로 넘어갈게요. 7단도 역시 사슬 기둥코로 시작해서 편물 뒤집고 직선 구간은 그대로 짧은뜨기 9코 떠주게 되겠죠. 자, 이제 반원 구간 시작되면 우선은 앞에 나오는 3코를 한 코에 하나씩 떠줄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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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자, 요렇게 떠놓고 반복 규칙이 시작됩니다. 자, 이번 반복 규칙은 V 먼저 놓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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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뜨는 게 5번 나올 거예요. 자, 우선 그 다음 코에 V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 5코를 한 코에 하나씩. 그래서 하나, 둘, 5. 자, 요거를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V 그리고 하나짜리가 5개. 자, 요렇게 뜨고 나니까 자, 표시링 걸려 있는 코 그 전에 이렇게 3코가 남았을 거예요. 이 3코에는 처음에 나오는 코에 V 넣어주시고요. 자,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넣어주시고 다음에 2코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직선 구간 남았으니까 쭉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7단 마무리 됐고요. 이제 8단 떠보겠습니다. 자, 8단 역시 사슬 기둥코로 시작하고 편물 뒤집어서 직선 구간은 그대로 9코 짧은뜨기죠. 자, 이번 8단에서 반원 구간의 반복 규칙은
한 코에 하나짜리를 6번 뜨고 그 다음에 V 들어갑니다. 간단해요. 쭉 6코를 한 코에 하나씩 떠줍니다. 하나, 둘, 6. 6코 이렇게 떠준 다음 V. 요거를 3번, 지금 한 번 했잖아요. 총 3번 반복하면 여기 끝에까지 갈 거거든요. 자, 반복 끝났더니 표시링 걸린 코 만났습니다. 이제 남은 9코는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8단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나면 이제 9번째 단에서는 요 덮개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가면서 예쁘게 마무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9단에서 그 작업 해줄 텐데요. 9단 들어가기 전에 여기 표시링, 직선 구간 표시했던 표시링은 좀 빼주고, 우리 여기 꼬리실이 첫 단 뜨면서 정리돼서 남은 부분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 살살 당겨서 이 편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정리되도록 한 올씩 살살 당겨줄게요. 살짝만 당겨서 그냥 잘라주세요. 잘라서 마무리 하시고, 자, 우리 8단 끝나고 나서 요렇게 지금 요 상태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자, 요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편물 뒤집지 않습니다. 그대로 편물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 요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요 면 있죠? 여기를 따라서 짧은뜨기를 15코를 떠줄 겁니다. 자, 15코 뜰 위치는, 자,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 짧은뜨기가 16단이 나올 거예요. 그 16단에서 단과 단 사이에 코를 주어서 15코를 줍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점선 모양이 나오는 단이 있고, 여기도 점선 있죠? 그 사이에 오목한 선이 또 지나갑니다. 점선 한 번, 오목한 선 한 번, 점선 한 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점선에서는 제일 끝에 있는 요 짧은 점선 아래쪽에 보시면 그 다음 점선과의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줍고, 오목한 선에서는 마지막 코와 코 사이에 요렇게 오목한 선에 요렇게 바늘 들어갑니다. 살짝 한 코가 끝나는 위치죠. 여기 요렇게 바늘 넣어서 주워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바라보시고, 자, 일단은 사슬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슬에 표시링 하나 걸어 줄게요. 자, 이렇게 걸어 놓고 보시면 바로 약간 떨어져서 있는 점선 있죠. 요 점선에서 첫 코 뜰 거예요. 마지막 점선 바로 아래쪽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그 다음은 오목한 선이죠. 자, 여기 요렇게 바늘 잘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자, 거기 바늘 넣고 또 짧은뜨기 하나. 자, 그 다음은 점선이 나와요. 마지막 점선과 다음 점선 사이에 또 바늘 잘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오목한 곳, 거기 있는 마지막 코 약간 아래쪽에 여기 구멍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까지 주워 보시면 여기 끝에도 여기 끝단 말고요, 그 옆에 있는 여기 점선에서 끝나게 될 거고요. 요 사슬은 제외하고 짧은뜨기만 15코가 떠질 겁니다. 쭉 끝까지 떠볼게요. 마지막 점선에도 한 코 떠주고 나면, 자, 15코 맞는지 볼게요. 사슬은 제외하고 둘, 넷, 여섯, 15코 떠졌습니다. 자, 이렇게 15코 뜨고 나면, 자,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신대요. 너무 작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살짝 여유 있게 사슬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우리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편물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이렇게 돌려서 이제는 편물 끝선에 보시면
쭉 코머리들이 보이잖아요. 이 코머리에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빼뜨기를 끝까지 둘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첫 코 찾으시고요. 첫 코 코머리 찾으시고 그대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자, 빼뜨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타이트하게 빼뜨기 하시면 편물 끝이 오므라듭니다. 그래서 편물이 작아지지 않게 살짝 느슨하게 작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쭉 끝까지 빼뜨기 하고요. 끝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표시링 근처까지 빼뜨기 해서 왔는데요. 표시링 걸려있는 곳 직전 코까지 일단 빼뜨기를 역시 느슨하게 해주시고 우리 표시링 걸어놨던 여기 사슬에 한번 바늘 넣어서 거기도 빼뜨기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링 빼주시고요. 사슬에도 바늘 넣어서 역시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이제는 매듭을 지어주고 실을 자를 텐데요. 요거 나중에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cm 정도 남겨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사슬 하나에서 요거 매듭으로 쓸 거고요. 50cm 되도록 실을 넉넉히 잘라주세요. 쭉 당겨서 실 빼내고 마지막 매듭은 작게 되도록 쭉 당겨 줄게요. 자, 완성하셨으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저는 가로가 10cm 정도 조금 작게 떠진 편이에요. 보통은 10cm에서 11cm 사이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 길이는 반원 끝까지 쟀을 때 저는 11cm 정도 나왔는데요. 이것도 11에서 12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뜨신 분들은 내가 너무 느슨하게 떴구나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요거 재기 전에 미리 스팀을 줘서 평평하게 펴왔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요게 아마 약간 틀어진 분들 있으실 텐데 스팀 쐬어주시면 이렇게 평평하게 펴집니다. 스팀을 충분히 쐬어서 편물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쐬어주신 다음에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펴서 모양 바로 잡으시고 그대로 스팀이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스팀 작업하시고 영상으로 돌아와 주세요. 자, 이제 가방 끈을 떠야 하는데요. 레터실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겹만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 그대로 두시면 확 풀어져서 엉망이 되니까 저는 겉쪽 실은 이렇게 테이핑 해 왔고요. 안쪽에서 나오는 실 요거 한 겹으로 작업하겠습니다. 바늘은 6호 바늘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끈은 일반적으로 뜨는 새우뜨기보다 약간 더 입체적인 3코짜리 새우뜨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 들으실 때 이 짙은 색으로 뜨다 보면 화면상에서 코 구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은 요거 더 코튼 실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실로 뜨시면 안 돼요. 레터 실 갖고 오셔서 한 겹으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꼬리 실을 20cm 정도 남겨줍니다. 나중에 요걸로 가방끈 꿰맬 거예요. 20cm 남긴 지점에서 실 잡아주시고 뒤쪽에 바늘 댔다가 고리 하나 만들고 실 감아서 고리 통과. 얘는 꽉 묶어서 매듭으로 만들어 줄게요. 사슬 우선 3개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사슬은 너무 헐렁하게 뜨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바늘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두 코에다가 짧은뜨기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슬 위쪽 반코에만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두 코를 떠주고요. 그대로 편물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살짝 위쪽에서 봤을 때 방금 뜬 짧은뜨기 코 두 개가 코머리가 보이죠? 자, 그 옆에 이렇게 세로로 내려가고 있는 고리가 하나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요렇게 바늘 넣어 줄 거고요. 실 감아서 방금 넣었던 고리만 통과해서 쭉 끌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실 감아서 통과. 짧은뜨기 뜬 거죠. 자, 요렇게 뜬 상태에서 그대로 멈추시고요. 자, 그 다음 뜰 자리는 어디냐면 우리 지금 뜨고 있는 편물에서 중간에 보면 요렇게 두 개의 고리가 있는 게 보입니다. 둘 다 통과해서 바늘 넣어 줄 거예요. 요렇게 넣어주고 그대로 실감아서 또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자리가 약간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요렇게 봤을 때 끈에 오른쪽 끝에 걸쳐져 있는 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하나가 좀 멀리 떨어져서 여기 아래쪽에 있네요. 여기 여러분들 것도 좀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바늘 넣어 줄 겁니다. 그대로 여기 이렇게 바늘 넣고 실감아서 두 개 고리만 통과해서 끌고 나올 거고요. 실감아서 짧은뜨기 완성. 여기까지 뜨셨으면 이제는 수월합니다. 이제부터 뜨는 거는 계속 반복이에요. 자, 어디 뜰 거냐 하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아까처럼 두 개 고리가 있을 텐데요. 두 개 고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보이시죠? 자, 여기 바늘 넣어 줄 건데 작업하기 좋도록 이 고리가 편물 제일 위로 올라오도록 살짝 요렇게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제일 윗부분이니까 바늘 요렇게 넣어주기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실 끌고 나오고요. 다시 실 감아서 짧은뜨기 완성. 여기까지 뜬 상태에서 방금처럼 여기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 두 개의 고리를 찾으시고 얘를 살짝만 돌려서 이렇게 위쪽으로 오도록 한 다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뜨고 나면 또 요렇게 사선으로 여기 보이는 두 개 고리 찾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짧은뜨기. 여기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두 코짜리 평소에 많이 뜨시는 짧은뜨기 하시던 분들은 얘를 많이 돌려서 이렇게 완전히 180도 돌리다 보면 뒤쪽에 있는 두 개 고리를 찾아서 뜨실 수도 있어요. 요거 아니고요. 이렇게 뜨고 나서 바로 앞쪽에서 봤을 때 여기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앞쪽에서 보이는 얘가 뜰 자리입니다. 걔만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도록 표분을 살짝만 돌려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자리 또 찾으시고 살짝 돌려서 이렇게. 자, 이제 레터실로도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20cm 남기고 매듭 지어서 시작할 거고요. 사슬 3개로 시작합니다. 자, 바늘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위쪽 반코에만 넣어서 짧은뜨기 쭉 떠줄 거고요. 그대로 편물 이렇게 뒤집어서 짧은뜨기 코 코머리 찾으시고 그 짧은뜨기 코 옆에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져 있는 고리 뒤쪽에서 앞쪽 향해서 이렇게 바늘 넣고 실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자, 여기까지 뜬 상태에서는 편물 여기 앞쪽에 이렇게 두 개 사슬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여기 그대로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그 다음 자리는 살짝 이 두 개 고리가 멀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두 개의 짧은 고리 찾으시고 그대로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서 짧은뜨기.
여기까지 하고 나면 항상 반복입니다. 자, 끈 요렇게 바라봤을 때 요렇게 생긴 짧은 2개 찾으시고요. 얘를 살짝만 돌려서 위로 향하게 하고 바늘 넣어서 끌고 나서 짧은뜨기. 또 그 다음 뜰자리 바로 보이죠? 앞쪽에서 요렇게 얘를 요렇게 돌려서. 자, 여기 앞쪽에 짧게 나와 있는 거 보입니다. 살짝만 돌려서 그 고리에 바늘 넣고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짧은뜨기 하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크로스 끈으로 쓸 거니까 120cm 정도 뜨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끈 길이는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하시는 길이까지 뜨시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우뜨기 120cm 다 떴고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길이까지 뜨셨으면 여기 반대편처럼 20cm 정도 바느질 할 길이는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일단 실 자르고 쭉 그냥 빼냅니다. 살짝 오므려 줄게요. 자, 끈을 다 뜨고 나면 몸통에 이제 덮개를 달아주는 작업할 텐데요. 바로 바느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 덮개에 자석 단추 달아주는 작업 먼저 하겠습니다. 자석 단추 요렇게 오목한 애랑 볼록한 애가 한 쌍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요 볼록한 애 얘를 뚜껑에 달아줍니다. 자, 이 가방 덮개 보시면 빼뜨기 선이 보이는 요 면이 겉쪽 면이에요. 자, 그런데 자석 단추는 뒤집어서 안쪽 면에다 달아줍니다. 이 반원형의 아래쪽에 끝에 가깝게 요렇게 달아줄 거고요. 자, 위치는 우리 여기 가운데에 첫째 단 떴던 짧은뜨기가 보일 거예요. 여기 그 짧은뜨기 사이 선이 중심선이겠죠. 그래서 그 선을 쭉 타고 내려와서 위치하도록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 위치는 보시면 여기 볼록볼록한 요 모양이 덮개 뜰 때 마지막 단에서 떴던 짧은뜨기 위에 이렇게 얹어지도록 꿰매줄게요. 자, 그리고 바느질은 바느질용 실과 바늘 사용합니다. 돗바늘로는 저 자석 단추 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과 바늘 준비해 주시고 실은 이렇게 바늘에 2겹으로 꿰어서 길이가 40cm 정도 되도록 이렇게 잘 나오세요. 다는 방법은 그냥 바느질이니까 저랑 같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바느질 하실 때 이 레터실이 이 바늘이 계속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면 끊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늘을 이렇게 떠져 있는 실 보이실 텐데요. 고기를 이런 식으로 이 바늘이 레터실 사이로 통과해서 실이 뚫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할게요. 요거를 끝부분에 놓을 거니까 아마 아래쪽에서는 여기 지금 짧은뜨기 뒤편에 보이는 가로선 있죠. 요렇게 포를 뜨면서 들어가면서 자석 단추와 계속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즉 레터실에서는 천처럼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실에 바늘을 통과시키면서 묶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시작과 끝에서 매듭을 지금 이 레터실을 뚫고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 2겹으로 실 준비하실 때 끝부분은 이렇게 매듭을 먼저 만들어 오시고요. 자, 바늘땀이 시작될 위치 근처에서 일단은 자석이랑 상관없이 적당한 곳을 이렇게 바늘이 포를 뜨듯이 통과하게 하고요. 끝까지 통과시키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실 2올 사이를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서 쭉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 실이 고정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레터실은 그대로 통과시켜 가면서 자석 단추 요거 달아주고 돌아올게요. 저는 가방 덮개에 맞는 갈색 실로 다시 바꿔서 달아봤고요.
바느질은 다 끝났으면 다시 매듭을 하나 지어야 합니다. 자, 실이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도록 두시고 바늘이 레터로 뜬 코 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한 다음에 지금 아래쪽으로 가던 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도록 둘러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바늘을 쭉 빼줍니다. 자, 매듭이 묶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 상태로 다시 방금 들어갔던 곳에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통과해주고, 자, 여기서 매듭을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지어주는 매듭도 한 번 더 지어줄게요. 자, 레터 실에도 한번 묶어 주었고, 요렇게 일반적인 실 매듭도 하나 지었습니다. 이제는 실 사이로 해서 요렇게 자석 단추 아래쪽으로 바늘이 이렇게 포가 떠지듯이 이 자석 단추 아래쪽에서는 레터가 뚫리지 않아도 돼요.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숨겨주기 위한 겁니다. 요렇게 하고 실을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자, 요렇게 달아주었고요. 이제 몸판에 이 덮개를 고정하는 작업 해볼게요. 자, 가방 덮개 달아줄 위치부터 잡아볼게요. 자, 가방을 이렇게 또다시 접어서 옆면에 중심코를 잡아줍니다. 구멍 뚫을 때랑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여기가 중심코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하나 표시했으면 표시링 걸린 코는 제외하고 그 다음 코부터 세워서 33코를 건너뛰고 34번째 코에 다시 표시링 걸겠습니다. 32, 33 건너뛰고 34번째 코에 이렇게 표시링 걸어줄게요. 이렇게 옆면 중심선 찾았으면 자, 이제 앞뒷면의 중심점 찾아줄게요. 자, 다시 표시링 걸린 코는 제외하고 16코를 건너뜁니다. 둘, 넷, 여섯, 여덟, 6코 건너뛰고 17번째 코에 표시링 걸어주세요. 쪽면의 중심이고요. 자, 이쪽도 표시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표시링은 제외하고 16코. 자, 여기가 이쪽 면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맞물리게 되죠. 자, 가방 몸판에 표시 끝났으면 덮개 갖고 와서 여기 짧은 직선 구간에도 중심코 표시합니다. 자, 우리 짧은뜨기 15코 떴던 구간이니까 둘, 넷, 여섯, 7코 건너뛰고 8번째 코에 요거 달아주면 중심코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중심과 중심이 맞닿도록 요렇게 달아주면 되겠지만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달아줄 거예요. 요 끝선에서부터 2cm에서 2.5cm 내려와서 달 거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내려온 지점에 표시 하나 또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실 남겨둔 걸로 돗바늘로 바느질해서 달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돗바느질 할 때 바늘이 들어갈 위치도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중심에서 2cm나 2.5cm 내려온 지점에서 적당한 지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무늬 뜨기 하면서 사선과 그 사선 옆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도록 떠졌잖아요. 이 삼각형에 아래쪽 뾰족한 곳, 그 아래에 이렇게 바늘 잘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활용하시거나 이 삼각형에서 위쪽에 뾰족한 곳, 그걸 살짝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렇게 바늘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곳 중에 내가 여기 중심에서 쭉 내려와서 2.5cm, 2cm 사이에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삼각형의 왼쪽 여기가 적당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에 닿도록 뜰 거니까 삼각형에 요렇게 표시링 하나 걸어 줄게요. 자, 그리고는 이제 가방을 요렇게 거꾸로 놓습니다. 그리고 덮개를 가지고 오셔서 겉쪽면 바라봐 주세요. 자, 여기 자석 단추는 안쪽 면에 있고 겉쪽면 바라보시고 요렇게 놓고 아까 우리 표시한 곳 여기 삼각형의 윗면이랑 가방 덮개의 중심으로 표시한 곳
요게 요렇게 서로 마주 보도록 요렇게 놓고 이제 바느질 작업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이 삼각형의 왼쪽 위에 바느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요렇게 넣어줄 거고요. 옆쪽으로 가면서 같은 삼각형 찾으셔서 같은 곳으로 계속 이동해 보시면서 두 겹으로 돗바늘 연결해서 바느질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달아주실 때 덮개 부분에서는 이 15코만 이용하시지 말고 양쪽 끝에 보면 우리 사슬 떴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사슬이 되게 작게 보이는데요. 빼뜨기를 해서 여기까지 한 코로 세마셔서 여기 이렇게 17코 달아주시면 더 튼튼하고 예쁘게 달아집니다. 자, 그래서 시작할 위치는 이렇게 같은 삼각형 찾아서 처음 시작할 위치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한번 쪽으로 홈질 하시는데 여기 같은 부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덮개에서는 한 코씩 건너뛰면서 아마 바느질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코씩 건너뛰면 홈질처럼 안쪽에도 홈질땀이 생기는데요. 한번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꿰매주게 되면 박음질한 것처럼 튼튼하게 달아집니다. 자, 그렇게 작업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코 건너뛰어서 다음 위치. 자, 꼬리실은 이 덮개 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편물 사이사이에 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바늘땀이 두 칸마다 하나씩 딱딱 생기면서 잘 달렸죠? 자, 안쪽에도 바느질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는 얘를 요렇게 덮어서 여기 자석 하나 달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오목한 애를 가방 몸판에 달아줄 차례입니다. 자, 자석 달아줄 위치는 요거 요렇게 접었을 때 여기 가방 윗면이 완전히 딱 붙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뚜껑이 깊숙하게 닫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석 단추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달리고요. 약간 이렇게 벌어진 채로 이렇게 달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석 단추가 약간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뚜껑의 위치를 이렇게 확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요 끝선보다 살짝 올라가서 뒤에 있는 짝이 맞는 단추가 있잖아요. 그거 감안하시고 여기 중심선 참조하셔서 위치 잡고 그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실과 바늘로 달아줄 건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여기 더 코튼 실이니까 그대로 편물 관통하시면서 바느질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그럼 바느질 하고 돌아올게요. 중심 그리고 위치. 자, 이제 단추 다 달아줬고요.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표시링들은 다 빼주고 이제 끝만 여기 구멍에 연결해주면 끝이네요. 자, 미리 떠났던 끈 가지고 오셔서 여기 구멍에 가방 바깥쪽에서 안쪽 향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끝을 가방 끈 이쪽이랑 이렇게 맞물려서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크기는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돗바늘로 여기 끈에 사이사이에 넣어서 튼튼하게 꿰매 주세요. 이렇게 새우뜨기 코드를 관통하셔도 괜찮아요. 새우뜨기는 속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끈을 자체를 완전히 관통하면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튼튼하게 이어져요.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튼튼하게 이어주고, 자, 남은 꼬리실도 새우뜨기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안쪽으로 넣어서 안쪽으로 어느 정도 실을 넣어준 다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한쪽 달았고요. 자, 반대편 달아주실 때는 주의할 점이 끈이 많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2코짜리 새우뜨기 코드는 납작하기 때문에 꼬이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판별이 되지만 얘는 조금 그게 어려워요. 대신 너무 꼬이지만 않도록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확인하면서 반대편에 가지고 가서 똑같이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꼬이지 않게 해서 작업해 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탄탄하고 귀여운 미니 크로스백 함께 떠봤는데요. 여러분 따라 뜨시기 어떠셨나요? 자,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